세상에는 존재했다가 사라진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기록 속에서만 흔적을 남기고 어떤 것은 지도에서조차 지워집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갈 발자국은 한때 분명히 존재했다고 기록된, 그러나 지금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하나의 섬. 멕시코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공식 선언한 그 이름, 베르메아 섬입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멕시코 북동부 유카탄 반도에서 북쪽으로 치우친 바다 근처의 이슬라 베르메아, 붉은 섬이라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스페인 식민지 문헌과 항해도, 멕시코 해군의 해도, 심지어 1973년 미국 CIA가 제작한 지도에도 그 표식이 남아있죠. 오래된 항로를 따라 움직이던 선원들은 그 부근의 얕은 수역과 붉게 비치는 파도를 경계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990년대 후반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국제지도 제작기관의 최신판에서 베르메아는 사라졌습니다. 디지털 지리 데이터에서도 삭제되었고 상업용 위성 이미지 어디에도 그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직후 멕시코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섬은 존재한 적이 없다. 존재에서 비존재로, 역사에서 공백으로, 한 줄의 문장으로 과거가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정말로 바다가 삼켜버린 걸까? 아니면 지도가 거짓말을 한 걸까? 이 질문이 묵직해지는 이유는 시점 때문입니다. 1994년부터 멕시코와 미국은 멕시코만의 해저 자원 경계선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전이 집중된 심해 경계, 이른바 디버터 라인을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양국이 계산기를 두드리던 때 베르메아는 바로 그 논쟁 지점의 기준점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섬이 존재한다면 그 인근 해역은 멕시코의 영해 및 배타적 경제 수역 계산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섬이 없다면 기준점은 바다 쪽으로 밀려나고 미국이 주장하는 해저 경계가 보다 넓게 펼쳐지죠. 지도 한 귀퉁이의 얼룩 같은 표식이 결국 수십억 배럴 단위의 검은 황금과 직결되는 셈입니다. 음모론은 여기서 고개를 듭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섬을 지웠다. 기록을 편집하고 좌표를 재정의해 경계선을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주장. 과격해 보이지만 몇 가지 정황은 이 불씨에 바람을 봅니다. 사라짐의 전후로 관련 행정 문서가 기밀 등급으로 잠겨버렸고 당시 해양 행정에 관여하던 일부 인사가 이후 북미 에너지 기업의 자문직으로 옮겨갔다는 보도. 우연일까요? 연결일까요? 물론 반대편 설명도 있습니다. 지반치마, 카르스트 지형의 북락, 폭풍과 허리케인에 따른 침식, 해수면 상승과 염분 변화. 작은 섬이 바다에 잠기며 흔적이 희미해지는 건 흔한 일입니다. 실제로 유카탄 인근엔 천공 동굴과 싱크홀, 일명 세노테가 무수히 분포하죠. 베르메아도 그저 자연의 입에 삼켜진 작은 암초였을 뿐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마음에 걸립니다. 자연이 어떤 것을 집어삼킬 때는 보통 사라지는 과정이 남습니다. 퇴적 패턴의 변화, 염도와 탁도의 전이, 해류의 흐름, 그리고 무엇보다 연속 위성 이미지에 기록되는 색과 질감의 천천한 변화. 그러나 베르메아를 둘러싼 자료에서 우리는 그 느린 변화를 거의 찾을 수 없습니다. 마치 칼로 오려낸 듯 지도에서 흔적만 사라진 채 그 자리는 말끔합니다. 멕시코 정부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2000년대 초 해군과 과학자를 동원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더 큰 미궁이었죠. 표기된 좌표 주변의 해저는 비교적 평탄했고 섬이 남길 법한 안반층 혹은 퇴적 서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탐사 보고서는 해당 지점에서 섬의 존재를 뒷받침할 지질학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적었습니다. 결론은 깔끔했지만 역설적으로 그 깔끔함이 의심을 키웠습니다. 그 사이 국제조약은 진척됐습니다. 해양 경계선이 확정되고 심해 유전의 권리 구조가 정리되면서 기업들은 시추선을 띄웠습니다. 바다는 조용했고 지도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사람들 머릿속에서 베르메아는 점점 흐릿해졌고 언론의 관심도 사라졌습니다. 교과서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대학 수업에서도 더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역사에서 물러난 이름은 그렇게 없던 것이 됩니다. 하지만 오래된 지도의 잉크는 쉽게 마르지 않습니다. 해군 도서관의 한켠에서 박물관 유리장 너머에서 우리는 여전히 붉은 섬의 표식을 발견합니다. 작은 타원, 희미한 선, 그리고 작게 적힌 글자. 이슬라 베르메아?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질문은 다시 살아납니다. 당신이 믿는 지도는 누가 그렸나요? 지도는 객관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권력의 언어입니다. 어디를 확대하고 무엇을 생략할지, 어떤 지형을 기준점으로 삼을지 누가 결정할까요? 경계선은 자연히 긋지 않습니다. 사람이 긋습니다. 그리고 그 선은 종종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금씩, 그러나 치명적으로 이동합니다. 우리는 정답을 가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베르메아가 정말 바다에 삼켜졌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필요에 따라 삭제되었는지. 다만 분명한 건 진실이 깊은 바다 밑에 가라앉을 때 맨 먼저 바뀌는 것은 언제나 지도라는 사실. 세상의 창이라 불리는 그 종이 위에서 현실은 편집되고 재배열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섬 하나의 실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이라 부르는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지워지는가에 대한 이야기. 데이터가 늘어날수록 진실이 명확해질 거라 믿지만 때로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진실은 더 멀어집니다. 숫자와 좌표 사이 어딘가에서 우리는 결정을 믿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언제나 누군가의 입과 닿아 있습니다. 밤에 바다를 항해하던 선원들이 별을 보고 길을 잡았듯이 우리는 지도를 보고 세상을 건넙니다. 그러나 별이 구름에 가려지면 항해는 흔들리고 지도가 바뀌면 목적지는 바뀝니다. 베르메아의 공백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기준점으로 삼아 길을 찾고 있나요? 그리고 그 기준점은 정말 당신의 것인가요? 저는 타임슬립 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미스터리를 찾는 데 큰 힘이 됩니다.